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또 눌림이 나왔으나 오후장에는 강한 반등이 나와서 양전환에 성공했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유럽이 강세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만 강하게 눌린 등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왔으나 공통적으로는 변동성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라 잠시 뒤 7시 30분에 있을 젠슨 왕의 컨클론이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거든요.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후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나흘째 계속되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시작되면서 전일 저점을 갱신해버렸어요. 결국 오전 10시 38분 362.75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주중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도를 하지 않았죠. 지수가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지는데도 선물 매도는 고작 1,500억이 전부였어요. 게다가 오후 1시 이후에는 선물 매도를 빠르게 걷어내면서 순매수 4천억까지 당기자 지수는 완전 오버액션을 해서 0.3% 상승했죠. 특히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4배를 당기는 슈팅으로 마감했어요. 어제도 베이시스를 강하게 당겨서 마감하더니 오늘도 베이시스를 강하게 당겨서 마감시키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구간에서는 강한 숏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장 후반에 슈팅을 줄 때 외국인들이 오후에 잡은 롱 포지션을 잽싸게 청산해 나가면서 다시 25만 7천 계약대로 감소했는데, 7월도 그렇지만 8월에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선물 포지션을 잡은 적이 있었나? 한마디로 우리 시장 떠난 거예요. 자,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지수가 눌릴 때 공격적인 콜매도 안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해외 시장 대비 한참 비싼 우리 시장에서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을 계속 뭉개고 있을 뿐, 풋매수를 해지한다거나 또는 콜매수를 해서 상방했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마켓메이커들이 옵션 배리어 또한 380에서 350포인트 그대로예요. 오전장이 362선까지 내려갈 때도 콜옵션 누르기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클래스별 미결제 약정도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8월 초 급락 사태 이후로 옵션 시장의 양상이 감자를 깎는 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옵션 가격을 갈아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양매도 포지션이냐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같은 숏 감마 전략이 감마를 팔아갖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냥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를 챙기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프랍 트레이더로서 이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양매도 전략을 하다가 개인 투자자로 신분이 바뀐다, 그러면 레이쇼의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전환기에 아주 탈탈 털리고 맙니다. 멘탈도 털리고 계좌도 털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번 해보면 알아요. 특히 장중 추가 증거금 제도가 이거 개인 투자자가 되면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게, 만약에 전일 이 볼이 급등해서 평가 손실이 생겼다, 그런데 추가 증거금 낼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딱 갭다운 났을 때 볼 또 살아나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장중 추가 증거금 요구하게 돼요. 자, 10% OTM을 양매도 하던 레이쇼를 하든 처음에는 추가 증거금 생각 안 하는 게, 처음에 10%의 OTM 양매도 할 때는 증거금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러다가 10%가 점점 가까워지면 증거금이 지수함수로 증가해버립니다. 자, 이럴 때 트레이딩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공부만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NCR만 신경 썼을 뿐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야 추가 증거금 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500억씩 터지고 앉아있냐, 또 스탑 포지션 스탑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추가 증거금 이거 납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전일 마감 무렵에 트레이더가 생각하기를 지수가 또 빠지게 되면 증거금이 급증할 텐데, 아무리 봐도 오늘이 마지막 언더슈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날 갭다운 나오면 돈을 어떻게 하루 만에 구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갭다운의 포지션을 자른다? 다음날 갭다운이 나오잖아요. 그럼 호가가 일단 텅텅 비거든요. 마켓메이커들도 유동성이 넉넉해야 크레딧 박스든 데뷔 박스든 호가를 대갖고 카운터 파티가 돼서 해칭할 텐데, 호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0.2 이하의 가격에 팔아놓은 외가격 풋옵션이 2.0 혹은 4.0까지 갔다. 근데 그걸 손절한다? 이걸 20계약씩 체결시켜도
2,000계약 매도를 쳤으면 100번이 주문을 내야 돼요. 응? 한 번에 20계약씩 그 델타가 한 0.3, 0.4 되는 거, 이런 마이너스 0.3이나 0.4가 됐죠. 이런 거를 풋옵션을 악물고 눈물을 훔치면서 뭐 한 계약씩 또는 뭐 10계약씩 되잖아요. 그러면 호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 5호가에다 막 북북 긁어대면서 차익거래 터지도록 긁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상대 호가에 긁어대면 차익거래 나오면서 선물이 밀리잖아요. 그거를 100번을 체결시킨다고 생각해서 2,000계약을 손절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 계좌들이 목표가 연 8%에서 12% 벌어서 판매 보수 2% 뛰고 운용 보수 2% 뛰고 고객들한테는 한 4%에서 8% 주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트레이딩을 하라고 자리에 앉은 운용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난 죽었어요 하면서 차익거래자들한테 스프레드 20bp 주면서 호가 뭉개고 손절을 한다? 이거 웬만한 심장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보수적인 트레이더들은 못해요, 이거를. 또 흥분했네요. 여하튼 포지션 스탑로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변동성도 증가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15포인트 중반까지 눌러두었던 변동성이 오늘은 본장 개장 후에 증시가 꾸준히 상승해서 월중 신고가를 갱신한데도 변동성이 올랐다는 게 특징이에요. 미국 지수 선물이 본장 개장 후 1시간 뒤에 급락을 시작하면서 S&P 변동성은 폭발을 했지만 유럽 지수 변동성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폭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부연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매크로 지표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AI 바스켓들의 움직임이죠. 실제로 유럽 증시 상승은 보험업종이 1.16% 상승하면서 견인한 것인데 이제 8월 마감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를 다시 밀어버릴 모멘텀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전일 눌렸던 유로존 장기 채권이 유럽 세션 초반부터 점심때까지 급반등을 하면서 전일의 눌림을 모두 회복한 듯 했는데요. 이때 미국 국채는 미동도 안 했어요. 즉 어제의 언더슈팅이 과했다라는 인식으로 유로존 채권만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8월의 중앙값으로 대충 수렴을 해가고 있는데 채권 변동성이 무브 인덱스 계속 빠지고 있죠. 이제 PC 물가지표 발표 있는데 이때 한번 움직이고는 9월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통화시장에서는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렸던 유로화, 파운드화가 유럽 세션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월말이 가까우니까 그동안에 비달러 강세가 있었던 거를 조금 정리한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오지달러는 강했습니다. 오지달러의 강세는 중화권 증시 조정 또는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야, 이건 뭐지 싶을 텐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호주의 그 가중평균 CPI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YY로 3.5%가 나오면서 컨센서스 상회하니까 오지달러가 아시아 세션에서 일시적으로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비달러 바스켓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지달러가 오늘 하루 종일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강하게 눌렸던 멕시코 페소와 오늘 미국 세션 개장 직전에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2%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계속 눌리는 등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멕시코 페소와도 윗꼬리 만들면서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검승부는 8월이 아니라 이제 9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귀금속, 뭐 골드, 실버 이런 거, 그리고 산업재, 구리 같은 거, 그리고 기름까지 아주 몽땅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시아 세션 개장 후 오전 10시 상해 금속거래소 개장과 함께였다고 봐요. 이건 뭐냐면 이 중화권 증시에 그러니까 중국발 그 상품 수요가 그래도 남아있겠지라고 롱배팅이 들어왔던 8월 달에 들어왔던 것, 이것이 월말이 되면서 다시 다 손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세션부터 골드, 실버, 구리 모두 꾸준한 매도가 쌓여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는 이미 당일이 눌림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요. 골드나 실버는 오늘 롤오버해야 되는 날이라서 좀 언더슈팅이 심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시장의 움직임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 세션에서 시작됐던 것이 의미입니다. 기름 또한 화요일에 의미 있는 하락 나오고 나서 오늘도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브렌트 기름은 유럽 세션 점심시간 무렵 77달러 초반까지 밀린 등 굉장히 깔끔한 마이너스 2%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반등 시도 몇 번 있었는데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서는 저점 부분까지 다시 밀렸어요. 이 원유 재고 감소가 84만 배럴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컨센서스는 270만 배럴 감소로 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름은 안 되겠다면서 스탑로스가 쫙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텍사스 기름이 74달러 초반까지 밀려요. 근데 이제 5분도 안 돼서 매도자들이 급히 이익 실현하면서
텍사스 기름은 또 장중에 눌림을 거의 다 만회해서 75.5달러, 거의 뭐 2% 반등이 나왔죠, 바닥에서. 근데 그렇게 또 반등하고 나니까 매도가 또 쌓였어요. 결국 이틀 연속 마이너스 2% 내외의 음봉을 맞으면서 이번 주도 주봉 윗꼬리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번 8월은 기름이 주봉이 뭐 계속 위 아래 꼬리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월중 신고가를 갱신한 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의 분위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기름 주식을 밀어붙이는 등 다우지수를 좀 늘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금융주가 오전장에 신고가 갱신하면서 다우지수를 다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우지수 강세가 나온 동안 나스닥은 개장 이후 꾸준히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1시간 동안 S&P 지수는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고작 0.01% 내에서 아주 좁은 흔들기를 하면서 버팁니다. 시장이 이렇게 낮은 실질 변동성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S&P 변동성 선물은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밤 11시 40분부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S&P가 하단이 감마 플립 포인트를 빠르게 터치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개장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방향성 못 잡고 이렇게 막 흔들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장이 방향성이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충돌하는 과정이 10분이나 뭐 30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흔들면서 충돌하는 과정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이후에 방향성이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시장이 간다는 겁니다. 자,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별 주식 옵션,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그 AI 관련 주식들 베타 높은 것들이 변동성이 무슨 100%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만큼 옵션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투기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곧 단지 개별 주식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트리플 QQQ 아니면 뭐 SOXL 같은 거 이런 그런 그 레버리지 상품에 그만큼 베팅이 많다는 겁니다. 지수 시장에도 1시간 동안 방향성 베팅 엄청 들어오다가 이것이 균형이 하방으로 꺾였다,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화요일장에 나스닥을 좀 들어올린 것 자체가 전 에러라고 보거든요. 강세장의 경우에는 화요일날 저렇게 들어올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평 조정 받은 걸 보고 수요일장에 시장이 상승했으면 돼요. 하다못해 장마감 무렵이라도 상승했어야죠. 자, 그런데 개장 후 한참 흔들다가 방향성 아래로 잡고 밀기 시작했다. 이거는 또 그때 하락을 주도한 게 엔비디아가 아니었거든요. 이 전체 AI 바스켓이 약세를 보인 것을 보면 오늘 엔비디아와 그 친구들에 대한 베팅은 기본적으로 숏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움직임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처음 1시간 동안 나스닥 눌릴 때 얘가 버텼어요. 시장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때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1등 주식인 1등 주식인 JP모건은 초반에 신고가 갱신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마감 이후에 시장 다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주도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경 써서 볼 것은 1등 주식인 JP모건은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를 약보합선까지 당겼죠. 근데 그 골드만삭스 2등 주식이죠. 얘는 이번 주 내내 눌리면서 오늘도 2% 눌림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8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번 8월이 시장 방어 1등 공신인 금융주가 9월에는 오히려 시장이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기름 주식도 눌림이 있었는데요. 참 징그러운 엑슨모빌이죠. 기름이 주봉을 잘 보면 지금 일봉상 계속 그 기름의 주봉이 계속 위아래 꼬리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8월 내내. 마찬가지로 엑소모빌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120일 이평선에서는 어떻게든 지지를 받으면서 톱날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9월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된다. 그러면 과연 기름 주식이 여기서 버틸까? 궁금합니다. 변동성은 6% 상승했어요. 그래서 다시 16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지난 8월 22일 목요일 이 잭슨홀 미팅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요일이 아시아 세션 전자거래가 시작된 지금 변동성 선물은 또 올라서 17포인트대에 터치하고 있는데 젠슨 왕 기자회견 진행되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 쌓인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지난 22일이 변동성 고점을 아주 가볍게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금요일이 8월 거래의 마지막 날이래요. 그래서 드레싱 기대하는 트레이더도 있겠지만 9월 2일은 미국이 노동절 휴장이거든요. 시장은 휴일을 앞두고 포지션을 줄이려는 그런 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까지도 변동성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변동성이 레벨업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9월까지도 옵션 매도 대응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0.75% 하락하면서 수요일에 기록한 장중 저점보다는 제법 높은 자리에서 마감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안타깝게도 이보다 훨씬 더 큰 360까지도 눌림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옵션 시장에서 이 마켓메이커들이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하단 배리어를 그동안 거의 올리지 않고 350선에서 굳혔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더러 해지 품매수 수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단 배리어 또한 380선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뭐 360으로 갭다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롤링다운 했지?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 지금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9월물 옵션이 신규 발행될 때 변동성이 20포인트 이상인 상황에서 주로 발행됐기 때문에 웬만한 주가 하락에도 마켓 메이커들은 뭐 부지런히 떨면서 숏 했지?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지수가 360 이하로 내려갔다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된다. 그럼 오히려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이돼요. 그래서 장 초반에 과한 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개인이 옵션 어떤 걸 잡는지, 콜을 잡는지 풋 옵션 잡는지, 그리고 그의 카운터 파티가 금융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옵션을 팔아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8월 옵션 사태 이후로 위클리 옵션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거래를 크게 줄여놨는데 또 개인 대 금융투자가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 대 금융투자의 거래가 주로 목격되고 있죠. 그러나 이번 옵션 만기 목요일 그 위클리 옵션 만기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또한 시장이 돌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360선을 크게 하회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360선에서 5장에는 반등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성 대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수가 하락한 동안 그동안 외국인들 선물 매도 안 쌓았어요. 갭다운에도 불구하고 새로 매도한다? 이런 거 없었죠. 그 갭상승도 마찬가지예요. 갭상승 나왔다고 외국인 선물 매수 안 해요. 오히려 현물만 지금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을 1조 5천원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갭다운 났을 때 외국인들이 신규로 선물 매도하냐? 과거,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선물 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물 매도가 나올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현물 분명히 갭다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반도체를 또 팔아제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은 갭다운에 선물 매도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 대응할 것 같은데요. 본장 개장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나스닥 매도 또 늘렸어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드디어 나스닥 매도 손익분기점 넘겼는데 이 포지션은 변동성이 진짜 터지게 될 가능성 생각하고 풀지 않고 한번 9월까지 밀어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기름 매도 또 2개 더 늘렸고요. 단가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화요일에 매도한 것도 있고 해서 텍사스 기름 $70 깰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 한편 실버 롱 포지션은 오늘 선물 최종 거래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월물로 롤오버 했는데 2% 넘게 맞았다고 하지만 매수한 평균 단가 낮아요. 그래서 손실이 아니고 9월 초 전체 증시가 만약에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된다. 그러면 실버도 아마 밀릴 것 같은데 그러나 비달러 강세가 더 진행된다? 그러면 실버도 중요한 또 상승 전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9월 가서 포지션 늘릴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